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민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남성분들의 영원한 복병, 이 대표적인 성기능 장애로 꼽히는 이 발기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발기부전이라는 게 보통 이제 중년 남성들에게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요즘은 이제 뭐 워낙 우리 20, 30대들이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음주 흡연이 또 잦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 나이에 한참 어떻게 보면 이제 혈기왕성한 나이인데 이런 나이에도 이제 성기능 장애가 올 정도로 발기부전이 올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만 어디 많은 분들이 고민 털어놓을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발기부전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양기훈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사실 여러분들 뭐 궁금한 부분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에 참 얘기하기도 뭐랄까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창피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좀 뭐랄까요. 이게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남과 좀 터놓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 저희가 소갈이 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좀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희 상담은요. 100%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남성 성기능 장애 고민 해결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네, 이제 양균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원장님 그 예전에는 이제 발기부전 뭐 중년들의 어떤 전유물 같이 좀 느껴졌는데 최근에는 좀 20, 30대 발병사례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원인도 좀 다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발기부전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발기부전 원인은 이제 발기가 일어나는 과정을 생각하면 그 원인적인 부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발기가 일어나는 과정은 어떤 성적 자극을 통해서 신경계통의 어떤 전달 시그널이 이제 성기 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그게 이제 혈액 순환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발기가 일어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제 발기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기질적 원인으로 이제 따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당뇨나 고혈압, 흡연, 비만, 노화 같은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그 혈관계통의 어떤 원활한 어떤 혈액 순환, 혈액 공급, 그다음에 혈액이 충만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이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신경계통의 이상으로서 사고 등으로 인해서 척수 손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전립선암이나 대장암 등으로 이제 골반 내 어떤 수술을 통해서 그쪽 그 발기 어떤 그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원활한 어떤 발기 기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남성 호르몬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이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여성 호르몬 수치가 또 증가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그 발기 기능 자체가 이제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 이제 성호르몬 이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심리적 원인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기질적인 원인은 없이 이제 보통 그 젊은 사람들한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원인들인데요. 어떤 그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불안증 아니면 우울증 뭐 열등감 어떤 성관계에 대한 어떤 죄의식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 발기 기능 자체가 억제되고 그로 인해서 원활한 발기가 안 되는 그런 이제 또 원인에 의한 어떤 발기부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질적인 어떤 이제 질환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심리적인 원인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그 발기부전 치료나 약물 같은 경우를 손쉽게 구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뭐 발기부전이 나타났다 하면은 그 약물로 그냥 의존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원인이 다양한 만큼 그에 맞는 치료법들도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이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는 원장님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이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듯이 그 먹는 경구용 약물, 뭐 비아그라나 그런 어떤
요즘 많이 흔히들 다들 알고 계시고 드시고 있는 경구형 약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기 유발 그 효과가 있는 주사를 자기 그 성기에 직접 주사해서 하는 네. 자기 주사 치료, 이 두 가지가 이제 약물 치료로 돼 있고, 네. 수술 치료로는 이제 혈관 치료하고 보형물 수술이 있는데, 보형물 수술은 이제 발기 기능이 이제 떨어진 상태를 이제 대신하기 위해서 보형물을 이제 그 성기의 발기 그 조직, 음경 해면체죠. 네. 거기에 이제 그 삽입을 함으로써 발기 기능을 대체하고 이제 그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형물 타입은 크게 굴곡형 보형물과 팽창형 보형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굴곡형 보형물은 이제 말 그대로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보형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단점으로 장점으로는 이제 수술 자체가 간단하고 어떤 그 합병증 발생 가능성 자체도 좀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도 있지만, 네. 어떤 그 실제 성관계 시에 이제 구부러지거나 아니면 성기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돌아가거나 하는 현상 때문에 네. 좀 원활한 성관계가 조금 이제 힘들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팽창형 보형물은 단어에서 뜻하는 대로 이 그 실린더라는 어떤 그 풍선이 이제 어떤 발기 기능을 대체하는 건데, 그 풍선이 이제 팽창이 되면서 발기 상태를 유발된 발기 상태가 된 상태를 만들어주는 이제 보형물인데요. 최근에는 신형 팽창형 보형물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기존 그 보형물에 비해서 펌프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 그 구형 보형물에 비해서 어떤 음낭 내에 위치했을 때 조금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좀 감소가 되었고요. 네. 두 번째로 그 실린더 부분, 풍선 부분인데 이제 발기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보시면 지금 구형과 신형이 다른 부분이 네. 지금 이렇게 관이 나와 있는 줄이 나와 있는데, 그 줄이 하나는 이렇게 각도가 크고 하나는 각도가 거의 없이 이렇게 그 몸체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나와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왜 중요한 거냐면, 저거를 이제 그 음경 해면체에 삽입을 할 때 네. 저 부분 자체가 제일 굵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일 저항을 많이 받고 삽입이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신형 그 보형물은 저 부분 자체가 각도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 굵기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원활하게 이제 우리가 삽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구형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 자체가 많이 이렇게 걸리는 현상 때문에 조금 더 굵은 보형물을 넣을 수도 있지만, 저 부분 때문에 예. 굵은 보형물을 못 넣고 더 낮은 더 가는 보형물을 넣는 그런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신형 보형물이 나오면서 굵은 보형물을 넣을 수 있게끔 돼서 그 어떤 수술하고 나서 그 발기된 상태의 어떤 음경 굵기의 어떤 만족도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보형물 삽입술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굴곡형하고 그리고 팽창형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팽창형의 그런 단점을 보완을 해서 좀 더 굵은 보형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신형까지도 나왔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굴곡형 같은 경우에는 뭐 원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알겠는데, 팽창형 보형물 삽입술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로 인해서 이 기구를 조절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영상 보시면서 이해가 쉽도록 설명 들어보시죠. 네. 네, 지금 이제 저기 배 쪽 그 복강 내에 있는 게 이제 용액 저장고가 되겠고, 네. 음낭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게 펌프. 그 펌프를 조작해서 발기와 이완을 네.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그 부품이 이제 펌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공 부분을 눌러가지고 발기를 지금 시킨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랫 부분에 이제 그 수축 이완시키는 버튼이 있습니다. 예. 그쪽을 누르게 되면 그 실린더에 들어갔던 물이 예. 다시 이제 그 빠져서 복강 내에 있는 저장고로 이동되면서 네. 발기가 다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작용 그 원리를 통해서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 궁금한 부분 좀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단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연결이 가능하니까요. 네. 많은 전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네. 주신 분께서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0이요. 네. 70대, 예. 네,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 되세요? 하는 거 신장을 이식했는데요. 예. 네네.
심장을 이식한 지 한 20년 정도 돼요. 20년 정도 되셨고요. 예. 그런데 그 성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 수술하신 이후로부터 쭉 계속 그러셨나요?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저 병원 가서 혹시 검사를 받아보거나 아니면은 진단을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대학병원에서 예. 제가 이제 성기능이 없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냐고 뭐 약을 해주더라고. 약을 성에 좋은 약을. 예. 그래서 그걸 처음엔 먹으면 되더니 그것도 안 돼요. 아, 처음에는 그게 이제 뭐랄까요, 효과를 보셨는데 계속 복용을 하니까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혈압약을 먹거든요. 혈압약을 드세요? 예, 그렇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은 아마 우리 원장님께서 물어보시고 상담을 좀 도와주실 겁니다. 예,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혈압약 말고 또 면역 억제제도 드시고 계시나요? 예. 네. 보통 혈압약하고 면역 억제제가 발기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그 성기로 가는 혈액량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이제 그 발기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 있고요. 면역 억제제도 이제 발기 기능을 억제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드시는 그 비아그라나 이런 것들이 처음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효과가 없는 상태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발기 유발 주사를 자가 주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통해서 우선 해보실 수는 있는데 그 방식이 이제 불편하시거나 조금 이제 꺼리끼시거나 아무래도 이제 자가 주사를 하는 방식 자체가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수술 치료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환자분처럼 이제 면역 억제제도 사용하고 있고 연세가 좀 많으신 경우에는 좀 수술과 관련돼서 이제 그 염증이라든지 부작용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정확한 것은 이제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몸 상태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상태를 보고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다른 또 대안을 찾아볼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만나뵙고 고민 해결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50이요. 네, 딱 50 되셨고요. 예. 네,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 되세요? 이렇게 그전에는 안 그랬던 조금 어떻게 뭐 일이 잘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발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 3년 정도. 2, 3년 정도 되셨고. 예, 그동안 뭐 약물이나 다른 방법은 사용 안 해보셨고요? 그래. 요즘은 조금 약물에 의지하는 편입니다. 예. 네. 어떻게 그 약물 복용을 하시면은 예. 좀 효과는 있으세요? 예. 효과는 있으시고, 네. 뭐 이렇게 양을 좀 늘려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시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약을 좀 복용한 지는 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약을 먹으면은 발기는 잘 돼요. 예. 근데 그 이제 안 먹으면은 전혀 발기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시고. 예. 그럼 오늘 이제 궁금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혹시나 이렇게 약을 안 먹고 해도 어떻게 뭐 수술을 해서 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약물을 매번 의존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번거롭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아마 전화 주신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실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발기부전으로 지금 약물 치료, 경구용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데요. 그 복용을 해서 어찌됐든 그 발기력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성관계가 가능할 정도로 된다 그러면 우선 그 일차적인 치료로 경구용 그 약물을 복용하시면 될 텐데 그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 메스꺼움이라든지 뭐 안면 홍조라든지 아니면 다른 또 어떤 부작용들이 있어가지고 약을 복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나 불편하실 때에는 수술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고 그 이전 단계인 이제 자가 주사요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가 주사요법은 미세 바늘을 이제 성기에다가 이제
직접 주사를 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환자분한테 좀 불편이 되시고 거부감이 된다고 그러시면 수술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고. 원장님, 그러면은 지금 글쎄요, 그 아까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큰 무리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분들도 좀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어떤 수술들이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약을 복용했을 때 효과를 보시는 환자라 하더라도 약 복용이 불편하시거나 어떤 부작용의 위험성 때문에 좀 복용하시기에 좀 꺼리시는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수술 치료는 크게 이제 그 혈관 수술과 그냥 보형물 수술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가는 내용이 지금 보형물, 지금 대표적인 보형물 두 가지, 굴곡형 보형물과 팽창형 보형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런 이제 보형물을 이제 성기에 삽입을 해서 그 음경의 발기 능력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수술적인 부분도 이제 뭐 또 혈관 수술 그리고 보형물 삽입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전문의와 자세히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좋은 해결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여러분의 궁금한 부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0대 초반입니다. 60대 초반이시고요. 예, 오늘 어떤 부분이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어요? 첫째 그 요도 부분이 물로 휘어져 버렸어요. 요도 부분이 휘어졌다고요? 예. 가운데 제일 안쪽에 음부 부분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변이나 눌러 때는 물로 어디 섞여 보니까 좀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성관계가 좀 너무 물로 꼬그라지니까 불편하고요. 그래서 그 음부도 성기도 적어져 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뭐 발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걱정은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발기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많이 주소를 들었죠. 그럼 최근에 어디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보거나 이런 적은 없으시고요? 병원에 가니까 비타민 E라 하더라.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그런 현상이 와서 꼬그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뇨기과 가서 주사를 몇 번 맞았어요. 그 음부 부분을요. 받으니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주사기가 꼬부라지고 안 들어가도 약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몇 번 맞으면 안 되겠다고 비뇨기과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거기까지 좀 지금까지 했으면 상황이신 거고. 좀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보니까 이제 요도 음경 부분이 좀 휘어졌다는 부분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기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실게요. 그러면은.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금 페이로니 C 병이 지금 의심이 되고 아마 그와 관련돼서 지금 비타민 E 제제 복용하시고 그 페이로니 그 C 병 같은 경우에는 음경에 섬유성 결절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 결절 부분에다가 지금 주사를 지금 맞는 치료를 지금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치료를 이제 해서 효과가 없거나 이런 지금 성관계가 지금 힘든 정도가 되신다 그러면 음경만곡증을 이제 교정하는 수술을 이제 받으셔야 하는데 지금 연세가 지금 60세 초반으로 되어 있고 발기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음경 그 보형물 수술이 있어요. 그 발기부전 환자에서 이제 수술적 치료에서 그 보형물을 삽입해서 그 발기력을 이제 보강해 주는 수술이 있는데 그 수술과 같이 만곡증 수술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곡증도 교정을 하면서 그 발기력도 대체를 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시 수술법을 통해서 그 환자분 증상을 좀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만곡증과 그리고 발기부전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 그러면 치료 사례도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치료 사례를 보겠습니다. 69세 남자 환자인데요. 당뇨와 고혈압 환자로 발기부전과 만곡증이 동반된 환자였습니다. 의학적 소견으로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발기를 시킬 수 있는데 인위적인 발기를 통해서 확인한 거에 의하면 만곡 정도가 한 40도로 40도 정도면 성관계가 조금 많이 원활한 성관계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교정이 필요한 상태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치료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과
백막 성형수술을 통해서 발기부전과 망곡증을 동시에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네. 치료 후에는 이제 그 망곡증이 교정이 되었고 발기부전이 또 이제 치료가 되어서 많은 만족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사례를 살펴봤고 이런 사례는 여러분 예후가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자마다 조금씩 이제 예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만나뵙고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4반입니다. 예? 61. 예, 64반이에요. 예. 오늘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저는요. 예. 한 3년 전에 네. 심장이 안 좋아서 네. 박동기를 착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발기가 거의 이건 없어. 거의 되질 않고요. 예. 그러면은 그 심장박동기를 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안 좋아지신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전부터도 좀 안 좋으셨어요? 그럼 달거나 심장이 안 좋으면서 안 좋아지던데요? 이제 심장이 안 좋아지면서. 다시고 뭐 약물 같은 거 복용을 하고 계시죠? 심장약 먹고 있죠. 심장약 드시고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저희가 더 궁금한 부분은 아마 원장님께서 여쭤봐 주시고 상담을 도와주실 거예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네. 심장 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 발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증상들을 지금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또 이제 뭐 발기부전 그 약물 치료, 뭐 경구용 약물이라든지 이런 걸 또 복용하시기에 조금 그 어떤 부작용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또 이제 보통 이제 그 항응고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을 이제 수술 전에 미리 한 5에서 일주일 정도 중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사전에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다른 어떤 문제가 없는지 좀 그 수술 전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런 그 준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술 치료로 발기부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지금 약물이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약물적인 부분은 좀 무리가 있고 수술적인 부분도 좀 까다로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응고제나 이런 부분을 좀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물을 좀 중단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비 기간들이나 아니면 검사를 좀 다양하게 좀 받아보시고 수술을 받으시면 수술적인 부분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가까운 전문 병원을 가셔서 의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치료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상으로 저희가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나 직접적인 걸 보지 못하고 상담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상담드린 내용은 여러분 참고사항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전문의와 정확하게 좀 면담을 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처방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이런 방법들은 꼭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뵙고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4세요. 50대 중반이세요? 64. 64세.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아니, 사정을 좀 빨리 할 패인데. 그걸 어떻게? 지금 이제 성관계가 원활하게 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고 중간에 이제 발기가 이제 꺼진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지금 어떤 다른 증상을 앓고 계시거나 질환을 앓고 계시는 건 없으세요? 조금 말씀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없고요. 한 가지 있는 것은 부정맥 하나밖에 없어요. 부정맥. 부정맥이 있으시고요. 그러면 뭐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건 없으세요? 그럼 그와 관련돼서 부정맥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아스피린이요. 아스피린 복용하고 계시고. 혈압 확장제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최근에 그런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그 증상이 한 50대부터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이제 뭐 그런 증상이 서서히 좀 나타나기 시작하신 거고 병원은 혹시 그러면은 비뇨기과 안 가보셨어요? 예. 아, 병원 가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시죠. 예.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조루 증상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예. 발기력이 떨어지면서 조루 증상도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가 조루의 원인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제 발기력이 떨어져도 이제 조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경우에는 우선은 발기력을 보강하는 어떤 치료를 하셔야 하는데 약물 치료 아까 얘기했듯이 약물 치료, 뭐 수술 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발기력이 지금 안 좋은 상태신데 지금 약물을 지금 드시고 있는 게 있나요? 그 뭐 비아그라나 이런 경구용 약물을? 아니요. 아, 드시고 있는 게 없으세요? 네. 아, 그러시면요. 1차적으로 그 경구용 약물을 복용하셔서 그 발기부전이 치료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게 이제 발기부전이 치료가 안 되거나 이제 약을 복용하시기 이제 불편하시거나 지금 보시니까 또 부정맥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약을 복용하시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자가주사 치료, 아까 얘기했듯이 음경에 이제 발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약물을 음경에 직접 주입해서 하는 그 발기를 유발시키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그 치료가 그 경구용 약물에 비해서는 전신적인 부작용이 좀 더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그 경구용 약물을 드시기에 조금 불안하시다 그러시면 자가 주사 치료를 좀 해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싫다고 그러시면 이제 수술 치료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수술 치료는 이제 크게 이제 뭐 혈관 수술과 고형물 수술이 있는데 혈관 수술은 이제 효과 자체가 이제 좀 확실한 게 좀 떨어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일정 기간 후에는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좀 종종 많이 있기 때문에 보형물 수술이 보통 이제 수술적인 결과가 이제 안정적으로 많이 유지되기 때문에 보형물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좀 상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전화에 의존해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와 조금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후에 대해서도 뭐 사람마다 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는 보형물 삽입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 보형물 삽입술에 따른 부작용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간과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해봐야 될까요? 네, 모든 이제 치료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경구용 약물 치료도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수술 치료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아무래도 이제 그 보형물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다른 어떤 그렇지 않은 수술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부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그 이제 보형물 삽입 과정에서 주변 어떤 조직 정상 조직의 손상 그로 인한 어떤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수술 치료의 이제 부작용 발생률은 수술자에 따라서 좀 많이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한 5%에서 뭐 적게는 한 0.2%까지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차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수술 전과 수술 중, 수술 후 관리 어떤 그런 시스템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그런 어떤 그 염증 발생 가능성에 그 빈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발기부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모든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세한 상담 시간 가져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발기부전 저희가 앞서도 알아봤듯이 신체적인 문제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또 심리적인 요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본인 스스로 어떤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들 반드시 좀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은 좀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꼭 상담을 자세히 받고 그리고 나서 치료에 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